안녕하세요, 세병원입니다. 블로그 지수, 알고리즘, 키워드 여러 가지 카테고리에 대해서 자주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쏙쏙쏙 뽑아가지고 그걸 한번 쭉 설명해 드리는 그런 콘텐츠가 될 거예요. 끝까지 보셔야 좋은 내용 많이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블로그 지수 관련 질문 먼저 모아오셨다고? 신뢰성이랑 관련성은 어떻게 올리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전문 신뢰 관련성이 있는데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이 두 가지예요. 신뢰성은 곧 블로그 지수를 의미를 하는데 좀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실제로 내 블로그에 유입될 수 있는 유효 키워드를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또 플러스가 돼야 되는 게 유입이 됐잖아. 그러면 오래 머물도록 해야 돼.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방문자 수를 당장 올리기 위한 그런 포스팅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당장의 방문자 수가 확 늘어나는 효과는 없더라도 내 포스팅이 좀 오래 읽히고 읽은 사람이 그거 뭐였더라고 좀 다시 방문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다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불톡에 보면 로얄 키워드가 있잖아요. 키워드 추천에도 롱테일 키워드나 블루오션 키워드가 있는 이유, 이게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물론 아까 앞서 봤던 트렌드 키워드도 지금 당장 시의성이 되게 높은 거기 때문에 방문자 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필요는 해. 하지만 비율 조절을 로얄, 롱테일, 블루오션 이쪽으로 많이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불톡에서 추천 등급을 S부터 D까지로 구분을 해놨잖아요. 근데 S하고 A를 많이 써라 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당장 이게 좋아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신뢰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 그게 바로 S, A 키워드들이다. 자, 그러면 관련성 뭐냐? 관련성은 내가 제목에 쓴 키워드를 본문에 얼마나 잘 풀어내는 거야. 기준 하나를 얘기를 해보자면 내가 쓰고 싶은 내용이 아니야. 상대방이 보고 싶은 내용을 써야 될 거 아니야. 문체가 얼마나 화려한지, 글로 잘 풀어냈는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타겟 키워드에 대한 사람들의 니즈를 잘 공략을 해라. 관련성을 올리는 핵심이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4월 20일 영상 촬영의 기준으로 어제 네이버 크리에이터 어드바이저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국내 여행종을 쭉 보다 보니까 볼만한 게 청와대 관람? 이런 키워드가 있죠. 자, 이걸 검색을 해봐. 글을 쓰기 전에. 그러면 사람들의 니즈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대표적으로 이 인기 주제 있죠. 스마트 블로그에. 자, 그러면 청와대 관람이란 글을 쓸 때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포인트 뭐가 있는지부터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시간 궁금해하죠? 가는 길 궁금해할 수도 있고, 주차, 맛집, 입구는 어떻게 생겼는가, 또는 당일 관람이라는 키워드도 나왔죠. 그리고 순서, 준비물이나 꿀팁, 이런 부수적인 타겟 키워드 플러스 X, 이걸 얼마나 다채롭게 풀어내느냐, 혹은 이 X에 대한 구성을 어떻게 잘 꾸려내느냐. 이게 X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포스팅을 나누면 되잖아. 구색으로 나누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쭉 내려보면 이것도 많이 놓쳐요. 함께 많이 찾는. 이게 말 그대로야. 사람들이 청와대 관람을 검색하면 이런 키워드들을 추가적으로, 부수적으로 궁금해 하더라. 이거 한번 넘겨보면 청와대 관람 시간, 지각이 있어. 그러면 시간에 대한 내용을 실을 때 지각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넣는 거지. 그 단어만 넣는 게 아니라 지각을 하면 뭐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내용을 풀어야겠죠, 물론. 자, 이렇게 검색을 해봐요. 그러면 이 키워드 자체는 월간 검색량이 150이라 많진 않아요. 그죠? 근데 월간 10건밖에 안 쓰이더라. 지각이라는 단어를 그만큼 안 쓰고 있다는 얘기야. 자, 근데 재밌는 거는 이분 블로그에 들어가봐요. 이분이 1위잖아요. 지금 제가 보려는 건 뭐냐면 청와대 관람 지각, 즉 사람들의 타겟 키워드에 대한 니즈, 그 X를 우리가 직접 검색해봤잖아. 그랬을 때 1위에 있는 포스팅을 들어왔어. 그래서 그분 블로그에서 걔가 진짜로 관련성이 높은가를 보려는 거예요. 94일 전에 쓴 거예요. 그리고 이분 블로그는 준치 6이에요. 근데 이렇게 쭉 보면 관련성이 67.18이다. 조금 이게 높은가 낮은 거야. 위아래랑 비교해보면 되겠죠. 40점대가 생각보다 많이 보여요. 그리고 60점대가 보이죠. 즉 이분은 40점대, 60점대 거의 이렇게 두 개로 이원화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청와대 이 글이 보면 67.18로 확실히 40점대 게시글보다는 관련성이 높은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풀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포스팅을 되게 많이 쪼개서 해야 되겠네요. 이걸 제가 사실은 핀셋 키워드라고 명명해서 영상도 찍어서 올린 적이 있죠. 그 핀셋 키워드를 내가 얼마나 잘 요리를 하는가, 내가 얼마나 그 내용에 대한, 주제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그게 관련성 점수를 올리는 핵심 포인트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내가 쓸 수 있는 내용이 너무 많아. 진짜 이걸 잘 알아. 자, 이때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구조화. 사람이 내가 아는 게 너무 많다 보면 어떻게 돼? 글을 쓰다 보면 산으로 가요. 글이 정리가 안 되는 거야. 즉 구조화를 잘 하세요. 이 단어는 여기에 잘 넣고, 아, 여기선 빼야겠다, 이런 걸 잘 해야지. 그게 안 되어 있으면 세명은 너 핀셋 키워드 많이 늘으며 넣는데 관련성 낮게 나와.
그 충분히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밑에서 이 얘기 할게요 해놓고선 빠지는 경우 진짜 많단 말이야. 글을 꼼꼼하게 점검을 해야 된다. 예전에 만들어둔 블로그를 다시 글을 쓰면 그게 바로 저품으로 빠지나요? 무조건 그렇진 않다. 그러니까 오래된 블로그가 저품질만 아니면 안정적인 경우가 더 많아요. 오랫동안 글이 리뉴얼이 안 되잖아. 그럼 블로그 팀에서 그 블로그를 휴면 상태로 분류를 해놓는 것 뿐이에요. 진짜 짧게는 한 3일에서 약간 길게는 2, 3주까지도 그 휴면 상태가 유지가 돼요. 그럼 그거 어떻게 푸느냐? 글을 그냥 계속 써야 돼요. 일기 같은 제목이 아니라 실제 키워드로 노출될 수 있는 제목으로 글을 잡아서 써야 된다. 불토 플래너의 블로그 무료 지수 기능을 활용해서 현재 블로그 글 올렸을 때 블로그 상태가 어떠냐, 지수가 어떠냐, 요거 체크는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글이 노출이 안 되는 상태가 휴면이기 때문이 아니라 저품질이어서 노출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분은 최소한 하셔야 돼요. 체험단 포스팅을 많이 쓰면 그 지수가 떨어지거나 이런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러면 정보성 위주로 많이 써야 되나요? 체험단을 많이 하면 블로그 지수가 안 좋아지느냐? 아니에요. 네이버는 정말 좋은 후기 포스팅도 원해요. 오랜만에 시작한 블로그거나 아니면 이제 막 시작한 내가 입문자거나 할 때는 8:2 비율로 하셔라. 이때 중요한 게 본문 내용들의 대부분을 검색형 문장으로 쓰세요. 일반적인 문장은 이런 거야. 오늘은 제가 다녀온 맛집 후기를 남겨볼게요. 자, 이걸 검색형 문장으로 바꾸면 오늘은 제가 다녀온 홍대에서 혼밥하기 좋은 맛집을 추천해 볼게요. 문장 안에 키워드들이 쏙쏙쏙 들어간 거야. 홍대, 혼밥, 맛집, 추천. 이게 조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검색형 문장. 문장 안에 자연스럽게 키워드들이 배치되는 형태를 제가 아니라 네이버가 원한다. 저품질에 걸렸는데 혹시 홈판에도 노출이 가능한가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힘듭니다. 저품이 되면 특정 키워드로도 노출이 안 되지만 홈피드에서도 사실상 노출이 거의 안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저 분명히 저품질인데 홈판에서 노출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그거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시작이 된 거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저품질에서는 홈판 노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저품질 상태인데 혹시 탈출이 가능한 구조인가요, 현재가? 가능해요. 제가 2번이나 탈출을 했던 사람이고 앞서 말씀드린 관련성을 끌어올려서 신뢰성을 장기적으로 회복을 하는 구조여야 되는데 가장 확실한 거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네이버 블로그 이외에 여러 채널을 다각적으로 이용을 내가 하는 거야. 해서 끊임없이 내 블로그로 유입이 되도록 만들고 그리고 되면 체류 시간을 또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못 나가게 하는 거죠. 플러스 글을 보는 사람들의 공감 댓글 스크랩 이런 활동성을 이끌어내는 그런 구조로 운영을 해야 된다. 관련 영상은 제가 또 영상 링크 걸어 놓을게요. 블로그를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최적이 될 수가 있나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못 올라가요. 그냥 준체에 머무를 거예요. 근데 최근에 그게 있었죠. 준체 6에서 실제 최적이 됐어요. 이달의 블로그, 올해의 블로그. 이분들한테 최적 타이틀을 달아줬어요. 이달의 블로그, 올해의 블로그잖아. 패턴이나 품질이 그만큼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블로그 분석 페이지 보면 베이스 점수라는 게 있는데 그게 혹시 어떤 건가요? 베이스 점수. 이거는 불톡의 하나의 기능인데 글을 발행했을 때 자동으로 달라붙는 내 블로그의 최소 지수 점수다. 기본 점수란 얘기야. 신뢰성 점수를 가져오는 건데 최근에 작성한 그 포스팅들의 지수를 평균을 내서 보여주는 방식이에요. 만약에 내가 장기적으로 막 크랩 공감 댓글을 인위적으로 해 소폭 높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현재 그 블로그의 되게 기본 점수이기 때문에 어떤 추가적인 2차 가공을 하지 않은 점수로 봐도 된다. 그리고 이 점수가 내려가고 올라가는 거를 보다 보면 이 블로그의 현재 지수의 어떤 그런 동향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를 좀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두 번째 파트 로직 관련된 질문 몇 개 짚어볼게요. 정성 들여 쓴 글이 통 누락되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이럴 때 삭제를 하는 게 좋은지 비공개가 나은지 아니면 그 글을 그대로 재발행하는 게 좋은지 알려주시죠. 큰 관점에서 얘기해보자면 내가 수정을 하겠다라고 과감히 결단을 해보면 1차는 제목을 건드려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두 번째 부수적으로는 이미지 점검을 해야 돼요. 그 제목은 뭘 거든냐? 대부분 제목에 키워드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 자, 그리고 2차는 본문으로 들어가야지. 그렇게 했는데도 안 돼. 본문 안에 들어간 여러 키워드들을 형태서로 쪼개서 살펴보듯이 내가 봐야 돼요. 중복 키워드가 계속 많이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혹시라도 위험한 키워드들이 들어간 건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의도한 게 아니라 단어와 단어의 조합으로 인해서 어떤 위험 키워드가 의도치 않게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는지 살펴봐야 되고 야,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돼. 그러면 한 짧게는 1, 2주에서 길게는 2, 3주 정도 지났을 때 그 누락된 포스팅을 다시 써. 제목부터 본문까지 똑같이 재발행하라는 게 아니라
내용을 좀 새롭게 구성을 해서 심기일전해서 다시 쓴다. 혹시 반영 대기 중이라고 뜨는 게 무슨 뜻인가요? 게시글을 올렸는데 정상 노출이 아니라 반영 대기 중이라고 뜰 때도 있죠. 이거는 내 포스팅이 네이버 검색 로직에서 실시간으로 지금 현재 반영 중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6시간, 12시간 내에 반영이 돼야 돼요. 근데 그 이상 계속 넘어와서도 계속 반영 대기 중이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앞서 말씀드린 누락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 누락 프로세스에 맞게 글을 다시 재점검해서 수정하거나 양당 간의 결정을 해야 되는 상태다. 키워드로 고를 때 그 볼톡에서 제공하는 키워드 등급이랑 노출 확률 중에 어떤 게 우선인가요? 이거는 진짜 질문이 많은 항목이죠. 아까 우리 봤던 키워드로 볼까요? 청와대 관람을 봤어. 추천 등급이 A네? 상위 노출 가능성이 52%야. 52%면 아직 낮은 건 아닌데 이거 좀 고민이 되죠. 또 어떤 키워드를 봤는데 추천 등급이 C나 D로 나와. 근데 노출 가능성이 막 80% 나와.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나 둘 중에 뭐 먼저 써야 되냐.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두 개 다 쓰시는 거고, 굳이 우선순위를 정하자면 내가 지수가 낮고 특히 방문자 수가 아직 낮아. 노출 확률보다는 추천 등급에 포커스를 맞춰서 써라. 이 키워드 추천 등급이 A인데 상위 노출 가능성이 50이 아니라 뭐 40 이하로 나와. 그럼 고민이 되잖아요. 근데 그래도 추천 등급이 A이기 때문에 이걸 쓰는 게 맞다. 블로그 지수나 방문자 수가 낮을 때. 영상 초반에 그 얘기 했었잖아요. 블로그 지수를 높이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당장의 상위 노출을 위해서 쓰는 포스팅들, 즉 방문자 수만을 내가 포커스로 잡을 것이냐, 이거보다 뭐가 좋다 그랬어. 오래오래 내 블로그에서 효자 노릇을 할 수 있는 키워드가 좋다. 당장의 상위 노출이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천 등급이 높은 애를 가져가야 돼요. 왜? 이 추천 등급이 높은 애는 상위 노출 가능성뿐만이 아니라 키워드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지표들이 지금 내 블로그에 되게 좋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블로그 지수가 낮고 방문자 수가 낮을수록 결국은 추천 등급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게 현명하다. 그러면 등급 안에 노출 확률이 있는 거예요? 등급 안에 상위 노출 가능성이 들어오는 가지만 아주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니야. 그 외에 모든 키워드 지표가 다 집약되어 있는 게 추천 등급이다. 그래서 내가 낮을수록 추천 등급으로 먼저 공략을 한다. 자, 반대로 내가 블로그 지수도 좀 돼, 방문자 수도 좀 돼. 그러면 추천 등급이 낮아도 상위 노출 가능성 높은 애들만 쏙쏙 골라 쓰는 거예요. 내 상황에 맞게 다르게 운영을 해야 된다. 결론적으로 초보일수록 지속성에 투자를 해라. 그 지속성의 지표가 바로 추천 등급이다. 그러면 등급을 좀 기간이라고 좀 이렇게 단편적으로 해석해도 큰 무리는 없나요? 롱테일이냐, 좀 짧게 그냥 골랐다가 빨리 내려가나. 큰 그림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돼. 내가 좀 쉽게 이해를 하려면 추천 등급이 높아. 그러면 제가 실제로 이런 툴팁에다가 내용을 써놨죠. 추천 등급이 높다는 건 내 블로그에 안정적인 성공을 제공을 하는지를 등급화한 거다. 근데 이 키워드를 내가 상위 노출을 해도 지속 가능성이 낮을 것 같아. 이 키워드는 특히 너희 블로그에서는 지속 가능성이 낮아. 그 말은 그 기간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죠. 내가 상위 노출이든 중위 노출이든 어느 정도 노출을 시켜놓으면 이게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등급화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도 무방합니다. 지금까지 세수하면 이병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